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언니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지개 트럭의 DJ 하래, 엔지니어 숑숑입니다. 올해 무지개 트럭이라는 4주차 프로그램으로 드디어 언니들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2월 마지막 주에 신입 활동가 소개 방송에서 숑숑님께서 무지개 트럭 프로그램에 대해 멋지게 소개해 주신 지가 벌써 한 달이나 지나버렸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2023년 매달 4주차마다 언니들을 찾아갈 저희 무지개 트럭은요. 퀴어적 듣기 평가, 작심탈반 시즌5, 모행 이렇게 3가지 메인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퀴어 노래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노래조차도 퀴어적으로 들어보면 너무나 퀴어 노래라는 진실을 알려드릴 퀴어적 듣기 평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탈반 시도, 작심 탈반.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언니들이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와 같은 옛날 얘기에서도 탈반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 믿거나 말거나. 이번 시즌에도 루나 작가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토크쇼 모행에서는 레주파가 함께하고 있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이 어떤 곳인지, 레주파 이외에도 또 어떤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언니들에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3월의 무지개 트럭 출발하겠습니다. They say some talk a lot, but if they saying something, you gotta listen. Gotta listen. Check it out. 엘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엘양장점의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올해 1, 2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쿡님, 맑은날의 지렁이님, 정호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양장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3월 4주차의 첫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익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봄이 되니까 날도 따뜻해져서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요즘이에요. 올 초부터 자주 보다가 좋아하게 된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요즘 회사 때문에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하고 있어요. 바쁜 언니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가도 언니가 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닐까 하다가도 언니의 답장이 오면 다시 설레는 것의 반복이에요. 그래도 이번 주말에 언니네 동네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 아직 고백은 안 할 거지만 너무 기대하면 나중에 힘들어질까요?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이 봄이라 더 그런 걸까요? 신청곡은 엠마리와 민니의 익스펙테이션이에요. 라고 익명님께서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봄 하면 또 이제 날씨 때문에도 다들 싱숭생숭한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좀 많기는 해요. 근데 이 익명님께서는 올 초부터 좋아하는 분이 계셨다고 하는 거면 일단 이건 봄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단은 익명님께서 이 언니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일단 가장 크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필 또 바쁘다고 하시는 게 사실 저희가 상황을 정확하게 들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 언니분께서 진짜로 바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만 연락하고 싶거나 뭔가 관심이 크게 없으시면은 정말로 바쁘면 연락이 좀 더 잘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바쁜 경우에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연락은 조금 더 미루는 경향이 사실은 그만큼 못 보기도 하고 그만큼 신경이 안 쓰이기도 한데 이분이 그 정도로 바쁘신 게 맞다면 사실은 그 와중에도 연락을 좀 간간히 해주신다는 게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자세한 상황은 조금 더 들어봐야겠죠. 하지만 이번 주 말이면 아마 사연 보내시고 방송 나갈 때쯤이면 이미 한번 만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놀러 가셨을 때 그분의 텐션이 어땠는지 직접 만나봐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연락이라도 연락으로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태나 뭔가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저는 오프라인 대면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대면으로 직접 동네에 놀러가서 만나셨을 때 아마 본인이 익명님께서 느끼지 않았을까, 느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상대방인 언니분께서 익명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는 몰라도 최소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좀 느끼실 수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사실 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놀러 가셨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부디 조금 희망적인 긍정적인 기분 좋은 후기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혹시 좋은 후기가 있으시다면 아니면 저희의 위로가 필요한 후기가 있으시다면 한 번 더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마 듣고 계시는 언니들께서도 응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보내주실 것 같으니까 네, 부디 좋은 방향으로 뭐 고백을 하시든 안 하든 뭐 기대하시는 거는 익명님의 마음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대는 그래도 조금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뭐든지 기대를 조금 너무 크게 하고 있으면 실망이 더 많이 오는데 기대를 그래도 조금 적게 하고 있는 편이라면 뭐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생각한 만큼 됐네. 뭐 이 정도는 내가 생각한 정도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상황이 나타나면 기쁘잖아요. 기쁨이 더 오히려 올 수 있으니까 실망이 올 확률보다는 기쁨이 올 확률이 조금 더 큰 기대를 조금 줄여둔 상태에서 아예 없애는 거는 솔직히 너무 가혹하니까 기대를 조금 줄인 상태에서 계시는 것을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싱숭생숭한 마음을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달래보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익명님의 맞춤 주문 신청곡인 앤마리와 여자아이들의 민니가 부른 익스펙테이션 듣고 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엘량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으로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고요.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량장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이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3월 4주차의 첫 번째 띵동은 성소수자 가이드북 발간에 관한 소식입니다.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성소수자의 가족, 친구를 위한 무지개 세계 가이드북 웰컴 투 레인보우의 발간을 앞두고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합니다. 웰컴 투 레인보우는 지난 10년간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만나온 많은 분들과 함께 쌓아온 경험과 공부를 담아낸 책으로 커밍아웃을 받은 부모님들,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고민하는 성소수자 당사자들, 커밍아웃 후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성소수자와 가족들, 학교와 학교 밖 공간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다양한 선생님들, 커밍아웃을 받았을 때 멋지게 대응하고 싶은 미래의 엘라이들, 이미 성소수자의 가족이고 친구이지만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펀딩은 다음 달인 4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이미 100%를 초과 달성하여 펀딩에 참여만 한다면 해당 도서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웰컴 투 레인보우의 크라우드 펀딩에 관심 있는 언니들은 성소수자 부모 모임 SNS를 참고하시거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한글로 웰컴 투 레인보우로 검색하셔서 펀딩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젠더의 수술에 관한 해외의 소식과 국내의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미국의 조지아 상원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호르몬 및 외과적 치료를 제한하는 방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한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지연시키는 목적의 호르몬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을 처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 이와 관련된 외과적 수술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이자 지지자인 카든 서머스 의원은 젠더 디스포리아는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해결되며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결정은 적어도 18살 이후에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의사가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비가역적 수술을 청소년들에게 권하는 경우는 드물며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자살 충동 및 자살 시도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가장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자살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직 상원에서만 통과했고 하원으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이미 미국의 엘라베마주에서 불과 1년 전에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어 청소년들에게 호르몬을 처방하고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사례가 있어 조지아주의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자기 결정권에 적신호가 켜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답답한 소식에 이어 국내에서 전해지는 아주 간만의 희망적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 트랜스젠더가 법적인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별 정정 신청을 위해서는 정신과 치료 소견과 호르몬 치료의 선행,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완료해야 하는 등 트랜스젠더 본인의 의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한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을 신청하면 이제부터는 단지 판사 개인의 재량으로 신청자의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지난달인 2월 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이 허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앞서 1심 재판부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함,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해 성전환자의 외부 성기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러한 이례적 경우를 전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초래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며 외부 성기가 어떠한가는 성정체성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며 이번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에서는 성별 불쾌감, 즉 젠더 디스포리아의 해소를 위한 신체 외관 변화의 정도는 트랜스젠더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짚고 호르몬 요법만으로도 성별 불쾌감이 해소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별 불쾌감을 해소시키는 정도를 넘어 육체적 변형을 추가로 요구한다면 이는 일정한 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다리를 자르거나 몸을 늘리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와 다를 바 없다. 인간의 존엄은 그 인간 자체의 온전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 수술의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만으로는 아직 다른 법원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대법원은 성별 정정 사건 사무 처리 지침의 수술 조항을 폐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다. 대법원은 생식능력 제거 수술과 외부 성기 수술을 강제하는 관련 조항을 당장 폐지하고 성별 정정 사건에서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라. 나아가 국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이어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행사 소식입니다. 매년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입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는 이번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트랜스젠더들의 삶의 경험을 나누는 자유발언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봄바람과 함께 떠나는 소풍,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오픈마이크라는 제목으로 진행 예정인 이번 행사는 4월 1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홍대 걷고 싶은 거리 광장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평범하기도 하지만 시스젠더와는 조금은 다르게 일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트랜스젠더들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들은 무지개행동의 SNS에서 발언 신청 링크를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현장 발언이 아니더라도 사연을 미리 보내 대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픈마이크에 발언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자 하는 언니들은 다음 달 첫 토요일 저녁 홍대에서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이번 행사를 즐기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무지개행동의 SNS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23년 3월 4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달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4주차 무지개 트럭의 하리입니다. 어느덧 3월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3월부터 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3월 말은 되어야 비로소 봄 날씨가 정착하는 느낌입니다. 3월 초에 반짝 올라갔던 기온이 다시 쑥쑥 떨어지면서 초봄의 추위와 일교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따뜻해지겠지만 언니들 잊지 말아요. 패딩은 식목일에 넣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꼭 따뜻한 옷차림으로 건강하게 따뜻한 봄을 맞이하자고요.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우락간 하레입니다. 루나입니다. 하나입니다. 1주차의 코너 한번 봐볼까요? 너 오늘 어디가? 왜 이렇게 꾸몄어? 오늘은 이 몸이 데이트에 나가는 날. 데이트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 연애부터 시작하렴. 연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요점 정리해서 알고 싶다면 모두 모여라. 지금 귀 쫑긋하고 들을 시간.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여성스럽게 입었네. 예쁘네. 아까 풀꽃님이 넌지시 물어보는데 심장 터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거 인터뷰 나가는 거예요? 잠시만요. 풀꽃님 대사 문제 있어요. 기분 나빠요. 왜요? 나는 좋기만 한걸. 나랑 공감해주는 사람은 없는 거야? 퀴어들도 재밌게 연애할 수 있는데 하면서 괜시리 아쉬웠다면 지금 여기 방송 중입니다. 우리 같이 패널로 참여해볼까요? 안 좋아하면 울리는 삐삐삐. 진짜 나도 이상하지만 너도 참 이상하다. 어머, 지금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 맞지? 그래도 너보단 낫거든? 무슨 소리야. 너랑 동일선상에 오르는 거 자체가 기분이 나쁘거든? 내가 더 기분 나쁘거든? 마음속에 누구든 하나쯤은 있잖아요. 나만의 넘버원. 토너먼트를 통해 최강자를 가려보자. 퀴어 월드컵. 팍팍하고 지루한 일상 속을 퀴어들에게 추천합니다. 기상천외한 들을 거리가 가득한 퀴어 오락관. 매주 1주차에서 즐기러 오세요. (2023년) 레주파 2주차 엘플릭스와 함께하는 코너 하나.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 많이 성숙해졌네. 궁금해졌어. 너의 첫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을래? 듣고 싶어. 너의 처음은? 코너 둘. 눈을 떠보니 하얀 눈 위에 검은 발자국들이 수없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의 인생과 철학이 느껴질 만큼 어지러우면서도 정리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찍히지 않는 발자국을 남기며 누군가의 검은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언니들을 위해 책을 읽어드릴게요. 퀴어를 위한 오디오북 월간 퀴어. 코너 셋. 오늘도 내일도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들. 바쁘고 치열하게 돌아가는 하루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만의 이야기가 있나요? 언니들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치유하는 수호천사가 되어드릴게요. Dear My Diary. 언니들과 함께하는 2주차 엘플릭스. 여기 엘플릭스에서 마음에 드는 코너로 골라들어요. 아니, 태님은 음주 가무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도 다양한 곳이 있다고요. 그럼 퀴어인이라면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와 이야기를 해볼까요? 퀴어 인사이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열심히 일하고 있는 퀴어들의 이야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다들 어떻게 생각해? 일을 하며 생긴 다양한 주제와 에피소드로 청취자 언니들과 이야기하며 공감하는 코너. 퀴어는 업무 중.
나는 무서운 게 없어.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아니, 그럼 뭐가 더 있나요? 산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다고요. 루나가 알려주는 이야기 들으러 오세요. 무지개가 왔어요. 퀴어도 왔어요. 사주차가 왔어요. DJ 하래, 엔지니어 숑숑, 작가 루나, 사주차로 왔어요. 무지개 트럭이 왔어요. 언니가 지금 흥얼거린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그거 완전 레지 노래다? 아, 저건 게이 노래고 이 세상에 퀴어 노래 너무너무 많아. 잘 모르겠다고요? 궁금한 언니들, 자, 잘 들어봐요. 하래와 숑숑 마음대로 이 세상 노래들을 퀴어하게 해석해봅니다. 퀴어적 듣기 평가. 옛날 어느 옛날에 퀴어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퀴어가 글쎄 탈반을 하겠다고 얼마나 노력했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언니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 속에서도 탈반 시도는 유구하게 존재했다는 사실. 믿거나 말거나 작심 탈반 시즌 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그게 뭐야? 차별을 반대해? 맞아, 차별은 나빠. 무지개? 퀴어인가 봐.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래? 무지개 행동이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한 언니들 다 같이 외쳐봐요. 무행, 모행. 언니가 지금 흥얼거린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그거 완전 레지 노래다? 아, 저건 게이 노래고 이 세상에 퀴어 노래 너무너무 많아. 잘 모르겠다고요? 궁금한 언니들, 자, 잘 들어봐요. 하래와 숑숑 마음대로 이 세상 노래들을 퀴어하게 해석해봅니다. 퀴어적 듣기 평가. 네, 언니들 안녕하세요. 저희 4주차의 첫 번째 코너의 첫 번째 시간, 네, 퀴어적 듣기 평가인데요. 퀴어적 듣기 평가, 저희가 줄여서 퀴드평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어떤 노래가 있어도 퀴어 노래로 아예 나오는 노래들이 요즘도 있긴 하죠. 퀴어를 모티브로 이렇게 만든 노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더 인기를 얻게 되는 곡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나오는 곡들은 뭐 퀴어, 성소수자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서로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았을 때 나왔던 노래이더라도 사실은 퀴어적으로 저희가 다시 보면 퀴어가 만든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하게 된 코너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에 퀴어 노래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오늘은 일단은 첫 시간이니까 한 곡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맛보기로 다음 달부터 여러 곡들을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 곡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가수분은 좀 SNS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여기저기서 보신 분들이 좀 계실 거고, 노래도 어디선가 좀 익숙하게 들어보셨던 언니들도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상은이라는 가수분이시고요.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 라는 곡이 있는데 이 노래를 혹시 총총님은 들어보셨나요? 이 노래는 이제 오늘 한다고 그래서 처음 한번 들어봤었어요. 원래 이분의 노래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담다디잖아요. 맞아요. 담다디가 강변 가요제 처음에 대상 타셨을 때 그 노래니까. 네, 근데 저는 담다디는 잘 몰랐고 담다디 말고 이분이 좀 이후에 내신 곡 중에 비밀의 화원이라는 곡이 있는데 맞아요. 그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저도 비밀의 화원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사실 명곡이 되게 많으세요. 이상은 씨가. 그래서 그 노래들을 실제로 리메이크한 이후에 가수분들도 많이 계셔서 네. 이렇게 명곡을 이제 꼽다 보면은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곡을 가져올까. 근데 이 곡을 일단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사랑할 거야라는 곡은 이제 2집의 타이틀로 들어가 있긴 한데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1집 타이틀 수록곡 중에 제목이 당신은 꼭 무지개 같아라는 제목이 애초에 있어요. 와우. 이게 노렸다. 89년에 나온 게 1집이고 2집도 그 89년 초 말 이렇게 해서 1집, 2집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분 외형 데뷔하셨을 때 외형 자체도 그때 조금 더 여성 팬들이 많았던 이유가 사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그 부치의 표본으로 그냥 네 부치 가수로 그때 나오신 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목소리도 살짝 조금 더 소년스러운 목소리 톤이 있기도 하고 네. 뭐 하시는 것도 좀 되게 매력이 있으세요. 맞아요. 키도 좀 굉장히 늘씬하게 크시잖아요. 맞아요. 언니들이 좋아하는 그 키 큰 멋잡. 네, 딱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그리고 약간 장난기 있어 보이는 딱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잘 모르시는 언니분들은 그냥 이상은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알게 되실 거고, 딱 퀴어분이라면 딱, 이렇게 알게 되실 거고, 일단 오늘 노래는 아시는 분이든 모르시는 분이든 일단 제가 가사를 한번 좀 퀴어적으로 해석을 해드리고 노래를 들어보면서 끝낼 예정인데요. 일단은 가사를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노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제목은 사랑할 거야인데 그 가사부터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 이제는 좋아하게 될 거야. 뭐 제목부터 여기까지 그냥 기본적으로 사랑 노래라는 걸 일단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 노래구나는 사실 뭐 퀴어적 해석을 떠나서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우리 이제는 좋아하게 될 거야. 지나버린 시간들이 다시 되돌아오면 이라고 했어요. 사실 노래 부르는 이 목소리와 함께 들으면 조금 더 설득력이 더 커지기도 하는데 일단 저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랑 노래인데 지나가버린 시간이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게 보통 그 당시에 그 담다디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발매하셨을 그 당시 이상은 씨의 나이대로 생각을 하자면 학창 시절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89년에 발매된 곡이기 때문에 당시에 80년대 이때는 대부분 뭐 여고 남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여고 시절을 아니면 뭐 여중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고 시절이라고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다시 되돌아오면 이라는 가사는 사실은 보통은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란 얘기는 해도 그 시절이 다시 되돌아오면 이라는 표현은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요.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이제 돌아갈 수 있다면이라고 안 하고 다시 되돌아오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지금은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절들이 지금 현재의 나에게 온다면 그렇죠. 네, 그러면 사랑이라는 거 안다. 그 시절에는 내가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우리 이제는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한 번 더 이제 같은 의미로 반복이 돼요. 좋아하게 됐는데 그 다음 이제 또 사랑하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좋아하면서 사랑함으로 감정의 발전을 이제 기대하는 가사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생각하면은 좋아하는 거는 그냥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서로 좋아할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인데 이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쌍방 감정이잖아요. 거기다가 확실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는 사랑하게 될 거야. 내가 이제는 사랑하게 될 거야가 아니라 우리 이제는 사랑하게 될 거야.
쌍방이라는 거죠, 확실히. 이미 알고 있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쌍방 사랑에 대한 이제 뭐 기대와 소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리고 될 거야라고 해서 저는 기대와 소망이라고 지금 해석은 하고 있긴 한데 네. 조금 더 뒤를 쳐다보면은 아까 총총님이 얘기했던 기대하는 그 바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이 달콤했던 추억들이 영원히 아름답도록 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지나가버린 시간이 다시 되돌아오면 하면 사실은 조금 지나가버린 시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안타까운 하지만 다시 되돌아오면 이제 사랑인 걸 안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달콤했던 추억들이다. 같은 학교 뭐 학생이었던 아까 저희가 추정했던 그 시대 학창 시절의 그녀와의 추억을 이제 영원히 아름답도록 사실은 달콤 뭐 영원히 아름답다 추억 얘네들 이제 다 합쳐진다면은 얼마나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상상이라기보다는 행복하게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녀와의 기억, 추억을 이제 그때부터 확실하게 좋아했다라는 거를 이제는 또 이제 알고 쌍방 사랑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구절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가사가 소중했던 그날들은 지나도 아름다운 사랑을 할 거야. 자, 여기서 소중했던 그날들이라고 이제 소중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소중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지니고 있는 가치나 의미가 중요하여 매우 귀하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고 영어로는 이제 되게 가치가 귀하다라는 아니면 중요한 뭐 그리고 dear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스러운 그 정도로 소중한 이런 영어 번역도 가능하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사실 그 이상은 씨가 영어를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유학파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디어를 그 한국어로 조금 해석을 했을 때 소중했다,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아주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이 그래도 소중했다, 뭐 사랑스러웠다 등등으로 저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다. 근데 저는 네. 계속 헷갈리는 게 네, 그래서 과거에 사랑했던 걸 이제 깨달았어요. 네, 깨달았는데 이제 그 소중했던 그날들은 지나도 그 네. 뒤 가사가 이제 아름다운 사랑을 할 거야잖아요. 네, 근데 이 할 거야가 네. 지금 할 거인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랑했던 마음을 계속 묻고 이렇게 갈 거라는 건지. 그냥 이 정확한 미래를 얘기하는 건 지향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먼 미래나 아니면 그냥 소망만을 얘기하는 건지.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예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전에도 계속 좋아하게 될 거야, 사랑하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사랑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리고 그리고 소중했던 그날은 지나도 그렇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거야. 라는 것은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 뒤에 이 가사가 일단 세트로 한 번 더 반복이 되고요. 네. 네, 거기다가 마지막에 끝날 때 소중했던 그날들은 지나도 아름다운 사랑을 할 거야라는 이 구절을 2번이나 더 반복을 해요. 얼마나 강렬한 확실한 의지의 표현이야. 약간 이렇게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 학창 시절에 네. 이제 뭐 여고 남고 분리되어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사랑을 했지만 네,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네. 그냥 이제 사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나는 이제 그때가 사랑이었던 걸 깨닫고 그 사람도 분명히 나를 좋아했던 거를 알게 됐어요. 네, 근데 뭐 그 안 만나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가 네. 동창회에서 만난 거죠. 거기까지. 와, 동창회. 네, 아니면 동창회에서 소식을 들었다거나.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나면 분명히 그때처럼 돌아갈 텐데 그때처럼 돌아가면 이제 우린 계속 아름다운 사랑을 할 거야. 이런 네. 의미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 뭐 부모님이나 뭐 아니면은 조금 그 이후 세대로 볼 수 있는 80년대 부모님 세대인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더 그쵸. 부모님 이전의 세대일 수도 있지만 80년대 같은 경우에나 뭐 90년대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여고나 이런 데서 지금도 비슷하지만 여학생들끼리 서로 이렇게 뭐 서로의 우정과 사랑도 그렇죠. 사실은 우정으로 그냥 착각하는 경우들도 많은 네, 맞아요. 경우니까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사회에 나가서 내가 조금 더 나로서 살아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알겠고, 심지어 아까 총총님께서 얘기해 준 거 생각하면은 우리 이제는 좋아하게 될 거야. 우리 이제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만나긴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눈을 한 번쯤 마주치고 시그널이 통했겠죠. 그러니까 의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윤희에게 느낌으로. 맞아. 근데 조금 더 의지적이고 조금 더 밝은 네. 형태의 윤희에게와 같은 어떤 맥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언니 사랑을 하겠다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요번에는 이렇게 맛보기로 끝내볼 텐데요. 다음번 퀴어적 듣기 평가 퀴드평에서는 이제 저희가 더 많은 노래로 찾아올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이렇게 퀴어적 해석 들으셨던 거 되새기면서 한껏 퀴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 듣고 저희 다음 코너로 올게요. 안녕. 옛날 어느 옛날에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살았어요. 마을 청년은 물론이고 젊은 사또까지 그녀를 가지기 위해 계략을 꾸몄답니다. 허나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지만 신분의 차이로 숨기면서 일코를 했답니다. 그렇게 계속 끌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탈반을 하겠다고 얼마나 노력했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언니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 속에서도 탈반 시도는 유구하게 존재했다는 사실. 믿거나 말거나 작심 탈반 시즌 5. 아씨! 향단아, 이것 좀 보렴. 꽃이 너무 예쁘게 피지 않았니? 여기 이 꽃 네가 지난번에 나한테 만들어준 꽃반지의 그 꽃 맞지? 아씨, 마님 걱정하세요. 얼른 돌아가요, 우리. 얘는 방금 와놓고 벌써 가자는 소리야? 분위기 다 깨지게. 네? 저는... 됐어. 이리 와서 옆에 앉아봐. 내가 꽃반지 해줄게. 아씨, 그래도 마님이 찾으실 텐데. 괜찮대도. 얼른 와서 앉아봐. 아씨,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꽃반지지. 지난번에 네가 만들어준 거랑 똑같지? 네, 뭐 좀 허술하긴 하지만. 뭐라고? 아니에요, 예뻐요. 고맙습니다, 아씨. 그럼 이제 너랑 나랑 짝짓 낀 거다? 짝지요? 응, 짝지. 우리 둘만이서 하는 짝지. 하지만 짝지는 시집 갈 때 끼는 거라고. 시집? 그래, 맞아. 나 너한테 시집 갈 건데? 네? 뭘 그렇게 놀래? 너는 나한테 시집 안 올 생각이었어? 하지만 저는 계집인걸요, 아씨와 같은. 그게 뭐 어때서? 너 보기보다 고리타분하구나. 아씨가 아직 어리셔서 잘 모르나 본데 원래 혼례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이 참, 또 어린아이 취급한다. 내가 너보다 2살밖에 안 어리거든? 그리고 혼례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올리는 거야. 좋아하지도 않는 사내에게 시집가는 건 죽기보다 싫어. 난 향단이 너랑 평생 100년애로 하고 살 거다 뭐. 에휴, 아씨도 참. 됐어. 기분 나빠졌어. 우리 이제 내려가자. 그 반지는 뭐 버리든가 말든가. 아씨! 따라오지 말래도. 아씨! 춘향 아씨도 참 이 예쁜 반지를 어떻게 버리라고. 매정하시기도 하지. 말도 안 되지만 아씨랑 짝지라니 왠지 설렌다.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겨둬야지. 향단아, 안 와? 나 진짜 먼저 가버린다. 아, 네, 아씨 가요. 금방 가요. 아씨,
너무 늦었어요. 조용히 들어가요. 걔 누구냐? 엄마, 깜짝이야. 내 인연들 밤늦게까지 도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는 게야? 둘이 정분이라도 난 게야? 주인마님, 그것이 아니오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뒷산에 놀러 가자고 조르는 바람에. 향단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그런 거예요. 아직도 철없는 어린애 같으니 원. 내일이 무슨 날인지 잊었니? 내일이요? 단오날이요, 아씨. 뭐? 단오날이요, 아가씨. 아, 맞다. 아, 그네 타기야 뭐. 항상 니냐당 소녀들이 우승을 차지하는데 저야 뭐 그냥 들놀이 아닌가요? 얼마나 그네를 아름답게 타는지 보는 이로 하여금 네가 탐나게끔 한 마리 나비처럼 그네를 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 내로라는 양반집 도령들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고, 그래야 너도 팔자가 필 것 아니냐. 양반집 도령이요? 어차피 단오날 그네 타는 여인네들 구경이나 오는 사내라면 공자 말씀도 멀리하는 바보 천치들일 텐데 그런 모지리들 눈에 들어서 뭐하게요? 그게 팔자 피는 건가요? 망치는 게 아니고요? 이 계집 콧대 높은 것 좀 보소. 하지만 내일은 좀 다를 거다. 우리 고을에 소문난 이도령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도령이요? 뭐 이도령인지 삼도령인지 알게 뭐라. 내일 꽃단장하고 가서 떡밥을 제대로 던지란 말이다. 알겠어? 네. 향단이 네가 옆에서 꼼꼼히 챙기고 단장시켜서 내일 같이 다녀오거라. 네, 주인마님. 향단아, 자? 향단아, 진짜 자? 왜요, 아씨? 아직 안 자는구나? 얼른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찍부터 단장하고 나가려면 바쁠 거예요. 내일 안 가면 안 돼? 무슨 말이세요, 아씨? 단오날이라 너랑 둘이 계곡에 놀러 갈 생각이 들떠 있었는데 이게 뭐람? 내일 저랑 같이 계곡에 그네 타러 가시잖아요. 의미가 다르잖아. 넌 꼭 다 알아듣고 모르는 척 하더라. 뭐가 달라요? 얼른 주무세요, 아씨. 내일 더 예쁘시려면 잠을 푹 주무셔야 돼요. 예뻐서 뭐하게? 사내들한테 더 잘 팔리라고? 팔리다니요? 아씨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그게 사실이잖아. 너는 내가 다른 사내에게 팔려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니? 아씨... 됐어. 내가 괜한 말 했다.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자자. 아씨가 좋은 댁으로 시집가는 게 왜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행복하게 사신다면 저는 바랄 게 없죠. 그런데 전 왜 이렇게 슬픈 걸까요, 아씨? 그거 좀 탔다고 힘드네. 아씨, 어디가 안 좋으세요? 아, 아무래도 어제 다친 그 다리가 좀 아픈 것 같아. 새로 신은 꽃신도 불편하고. 여기 앉아보세요. 제가 발 주물러 드릴게요. 괜찮은데? 발이 발갛게 부으셨어요, 아씨. 꽃신이 작았나 봐. 간지러.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아씨, 지금 잘 주무르지 않으면 쥐나셔요. 알았어. 진짜 간지러. 그만. 안 돼요. 좀 참으세요. 아씨, 살살 할게요. 간지러 죽겠다니까. 그만해. 제발 향단아. 아씨, 괜찮으세요? 내가 간지럽다고 했지. 아씨는 어릴 때부터 참 간지러움을 잘 타셨죠. 한참을 울다가도 간지리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자지러지게 웃곤 하셨는데. 내가 좀 예민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좀 일어나 줄래? 나 숨 막혀. 아씨,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응? 가까이서 보니까 뭐? 아씨, 얼른 일어나세요. 고 대낮부터 저자들이 쌍으로 포개져서 뭐 하시는 겁니까? 버섯도 벗고 맨발로 남사스럽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단지 아씨의 발을 주물러 드리려고. 되었소. 굳이 해명할 필요 없소. 그런데 도령은 누구십니까? 안녕하시오. 나는 이몽룡이라고 하오. 아까 저쪽에서 그네 타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하여 조남이라도 여쭙고 싶은 마음에 이리 결례를 범하게 되었소. 아, 우리 아씨를 보신 게로군요. 우리 아씨는 됐다. 굳이 내 이름을 알려주고 싶지 않구나. 아씨, 하지만. 두 분의 좋은 시간을 방해해서 뿔이 단단히 나셨군요. 네? 아니요,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쩌실 건가요? 아씨, 제가 그네 타는 모습을 보고 그쪽이 반한 것까진 어찌할 수 없으나 저는 그쪽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니 이만 가보겠어요. 향단아, 가자. 아씨, 잠시만요. 재밌는 처자로군. 저리도 마음을 숨기는데 서툴러서야. 아주 일이 재밌겠소. 허허. 아씨, 같이 가요. 됐어. 따라오지 마. 아씨, 아픈 발로 어찌 그리 빨리 걸으셔요. 무슨 상관이야. 내가 발이 아프든 말든. 아씨, 무슨 말이 그래요. 제가 어떻게 악씨 걱정을 안 해요. 내 걱정을 한다 내가. 아까 그 도령 앞에서 그렇게 잡아댔니?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아씨, 그 도령은 우리 둘 사이를 뭔가 오해하고 있었어요. 오해? 무슨 오해? 그게 아씨는 아직 어려서 이해하지 못하실. 또 어리다는 핑계야? 그 도령이 무슨 오해를 했는지 내 알 바 아니지만 아까 네가 했던 그 행동은 너무 불쾌했어. 아씨,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는 네가 이해가 안 돼. 너는 정말로 우리가 단순한 주인 아씨와 몸종의 관계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너랑 같이 자라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넌 아니야? 저도 그래요, 아씨. 하지만 언젠가 아씨가 시집 가실 때가 되면. 시집, 그놈의 시집. 정말 진절머리 난다. 아, 왜 어머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나를 시집 보내지 못해 다들 안달이야? 넌 정말로 내가 아무 사내에게나 시집 가버려도 상관없어? 나랑 같이 오래 산다며. 그건 어렸을 때 약속이잖아요. 아씨에게 어울리는 멋진 분과 혼인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정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멋진 사람은 너란 말이야. 아휴, 됐어. 아씨, 요즘 많이 날카로워지신 것 같아요. 제가 집까지 업어드릴게요. 됐어. 나 무거워. 어릴 때 제가 많이 업어드렸잖아요. 얼른 업히세요. 됐다니까. 자, 아씨, 하나도 안 무거운데요? 거짓말 마. 아니에요. 아씨는 깃털처럼 가벼워요. 휴, 정말. 아씨, 제가 언제 또 아씨를 업어보겠어요. 이제 곧 아씨에게 첫눈에 반한 이도령과 혼담이 오갈 것이 불보듯 뻔한데 그때까지만 저에게 이런 순간들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해주세요. (4월 4주차의) 계속.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그게 뭐야? 차별을 반대해? 맞아, 차별은 나빠. 무지개? 퀴어인가 봐.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래? 무지개 행동이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한 언니들, 다 같이 외쳐봐요. 무행. 네, 안녕하세요. 저희 무행모행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이 왔는데요. 저희 무행모행이 정말로 뭐 하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무행모행의 무행은 무지개행동의 준말이고요. 무지개행동이 뭐 하는 곳인지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다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무행이 뭐 하는지 저희가 알아보는 토크 코너를 올해 2023년 12월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무직행동이 뭐냐 하시는 언니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아시는 언니들도 계시겠지만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면 어디선가 들어본 거는 같은데 정확하게는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 뭔가 하는 것 같기는 뭔가 운동하는 단체인가? 뭐 이것도 무지개 행동이라고 했고 저것도 그랬고 이런 궁금증을 가진 언니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3월의 무행 모행의 게스트 분들을 무지개 행동을 지금 꾸려나가고 계시는 집행위원 분들로 모셔봤는데요. 집행위원 분들 여러 분 계시긴 하지만 그중에서 오늘 3분 나와주셨는데 각자 돌아가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안녕하세요. 네.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저는 이호림이라고 하고요. 저는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에서 상임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 초부터 이제 2년차 된 무지개 행동 집행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호림님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호림님 옆에 계시는 누구신지 옆에 계시는 분께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한 2019년부터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한이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 한 분 더 계신데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주라고 하고요. 한국 청소년 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알 활동가고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으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분들 중에 호림님, 한이님, 소주님 이렇게 3분 나와주셨는데요. 어쩌면은 그 3분의 성함을 뭔가 어디선가 여기저기서 들어보신 언니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무지개행동에 집중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서 개인별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한 기회가 생기면 자세하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가장 아마도 언니들이 궁금해하실 무지개 행동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거는 제가 얘기 드릴게요. 네, 한이님. 무지개행동 전체 이름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고요. 전국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연대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44개 단체. 네. 지금 한 4주파도 같이 이제 연대단체로 함께하고 있고요. 네. 무지개행동은 이제 2007년에 저희 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려고 하다가 성소수자 혐오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제 무산된 이후에 네.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성소수자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제정되기 위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긴급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뺀 차별금지법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긴급행동이 있었는데 결국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후에 2008년에 그 긴급행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성소수자 운동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해서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제도들을 만들자 하면서 만든 연대체입니다. 네. 처음에 사실은 차별금지법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아직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무지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그러면 2007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2007년부터 지금까지면은 진짜 거의 2008년부터요. 2008년. 네. 2008년부터면은 그래도 15년, 16년 정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때 그 상태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조금 답답할 수는 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무지개 행동이란 연대체를 통해서 그 전에 이제 긴급 행동의 형태였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무지개 행동의 연대체 형태로 많은 퀴어 운동 단체들 그리고 다른 소수자 단체들에서 인권 단체들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물론 같이 포함되어서 연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무행에서 지금 이때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한번 조금 소개를 저희가 들어보면서 무행이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것들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고 해오셨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께서 얘기해 주실까요? 이것도 일단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사실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어쨌든 전국의 연대체고 성소수자 차별 사안을 거의 다 이제 개입해서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혐오 차별 사안들,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해서 2011년에 이제 학생인권 조례, 서울 네. 학생인권 조례에 성적 지향 선별 정체성이 포함되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 정보 농성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2014년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그 서울 시민인권원장 네. 걸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성소수자를 빼겠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시 정보 농성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정보 농성 같은 직접 행동을 하기도 하고 네네. 또 이제 그 매번 선거 시기에 되면은 정당이나 네. 후보자들한테 이제 성소수자 인권 의제들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MOU를 맺는다든가 입장을 듣는다든가 네.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대중사업으로 매년 5월 17일이 이제 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에요. 네. 사실 무징행동이 2008년 5월 17일에 제정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년 5월 17일마다 이제 성소수자 혐오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투쟁 대회를 진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매년 하고 계시는 활동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권 포럼 진행이라든가 등이 있는데 아마 언니들께서 그것도 보셨을 거예요. 선거철이 되면은 후보들에게 이런 특히 이번에 대선이 있었을 때도 후보들에게 어떤 성소수자 관련된 정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서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무징행동이 그런 일을 이제 같이 하면서 저희가 레주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연대를 하고자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크게 도와드릴 수 있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크게 여기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하지만 저희 레주파도 함께 무지개행동이 연대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참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무지개행동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2008년부터 해오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여러 활동 중 가장 뭔가 뿌듯하다,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각 그 무지개활동 활동가들마다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나와주신 한이, 소주, 호림님 세 분께서 각각 나는 이런 게 가장 뭔가 자랑하고 싶다, 이런 활동이 제일 뿌듯했다, 이런 거를 한번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호림님께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2008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매년 해오는 활동이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권 포럼이에요. 그래서 성소수자 인권 포럼이 무행이 계속 꾸준히 해오는, 그리고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도 계속 해오는 활동이어서 이게 되게 오랫동안 이어왔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인권 포럼이 그냥 어떤 활동하는 단체들만의 행사가 아닌 지점도 되게 이 행사의 독특한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정체성별로 그냥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모여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세션도 있었고, 대담회나 그냥 이렇게 얘기를 다 같이 젠더 퀴어들이 젠더 퀴어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운동 의제에 대해서 어떤 쟁점이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활동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몇 년도부터였죠? 2010 한 3년, 4년? 이때부터는 연구 포럼 혹은 연구 세션으로 해서 성소수자 관련한 연구들을 연구자들이 발표하는 그런 행사도 같이 이 인권 포럼 안에서 진행을 해왔어요. 그랬을 때 사실은 성소수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그 학문 분야에서 굉장히 소수다 보니까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들이 많지 않은데 연구 포럼이 그러니까 운동단체, 커뮤니티 그리고 관련한 연구자들이 다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자리라는 점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활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연구 포럼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자기 학계와 자기 학문 안에서만 보통은 그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초점 자체가 나의 연구 주제랑 맞는 성소수자 인권, 성소수자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제 뭉친 그 주제로 뭉친 사람들과 함께 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인권 포럼이 되게 연구자 분들에게도 되게 좋은 자리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인권 포럼은 저희도 부스로 몇 번 참여했던 적이 있기도 하고요. 저희 말고도 이제 다른 뭐 그런 포럼 자체의 섹션을 진행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단체들의 부스로서도 그냥 만나볼 수 있는 뭐 퀴어 문화 축제 퍼레이드 장소에서도 저희가 부스로 다른 단체들의 활동들을 또 확인도 하고 이렇게 만나보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인권 포럼에서 사실은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언니들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냥 한번 근처에 있으실 때, 시간 있으실 때 한번 슬쩍 가셔서 놀러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인권 포럼 사실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2월. 매년 올해는 2월에 끝났고 주로 합니다. 올해는 끝나서 없지만 내년 2월을 기다리시면서 내년 2월에도 아마 오프라인으로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언니들도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주님께서는 어떤 활동이 이때까지 무지개 행동에서 했던 것 중에 가장 뭔가 자랑하고 싶은 활동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난 거는 저희 현수막 행동을 했었던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실제로 계속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무지개 행동도 또 이제 그런 어떤 직접적인 어떤 액션을 통해서 성소수자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법이고 빨리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보여주고 이런 액션이었는데 그 현수막 행동이라고만 하면 그게 뭐지 싶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대한 현수막 진짜 그냥 그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현수막의 몇 배가 되는 거대한 현수막을 그 국회 앞에서 국회가 잘 보이도록 빌딩 옥상에서 이렇게 쫙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멀리서도 저기 무지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이런 글씨가 써져 있었는데 멀리서도 정말 잘 보이는 그런 액션이었고 뭐 많이는 아니지만 기사도 나고 그래서 그랬던 게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기사랑 이제 사진들 이제 무지개 행동 내부에서도 이제 공유됐었던 이제 사진들도 보기도 했었는데 진짜 그 현수막이 사실 그 정도로 크다는 거는 되게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거를 들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쭉 내리시는 것도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고생 많으셨다는 너무 멋졌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인권 포럼도 나왔고 그리고 현수막 행동도 있었고 한이님께서는 어떤 활동을 되게 자랑하고 싶은 활동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저 무지개 행동이 2017년부터 이제 전국 이제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대회라는 걸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 행동의 전국 한 44개 단체들이 연대를 하고 있고, 근데 각 단체마다 이제 뭐 서울의 지역에서 하는 단체들도 있고, 서울 단체들도 있고, 뭐 상근자가 있는 단체도 있고 없는 단체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각자가 또 보는 어떤 시각이나 운동 경험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고민하다가 2017년부터 이제 뭐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이제 캠프를 하는 거죠. 다 이제 활동가들이 모여갖고 하는 거고 1회 대회 때 거의 100명 가까이 이제 왔었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5회 대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한 45명 정도 갔었는데 혹시 하리님도 가보셨었나요? 네, 저는 거기는 아마 항상 뭔가 겹치거나 해서 못 갔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이제 중순쯤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주말에 뭔가가 항상 끼거나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번에도 최근에 한번 열렸었잖아요. 겨울에. 그때 저희가 한창 교육하고 뭐 이렇게 하던 기간이었어가지고 아쉽게 못 갔었던 것 같은데
네, 다음번 기회를 올해 꼭 한번 다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강촌에서 했었는데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 또 2년 동안 거의 오프라인 활동을 못 했었잖아요. 맞아요. 온라인으로만 되게 고립들이 있었어요. 각 단체들이 사실 뭐 회원 모임도 다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보니까 너무 사실 이게 프로그램도 좋은데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수다 떨고 뭐 디프리하고 이런 게 자체가 너무 힐링이 되는 거죠. 서로한테 위로가 되고 맞아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맞아요.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실은 뭐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들 아니면은 인권 운동을 어느 정도로 어느 방향으로 어느 형태로 하는지는 각자 단체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단체들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활동을 한다면은 사실 조금은 지칠 수도 있는데 무직행동에서 이제 같이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아니면 사실은 저희 퀴어들도 같이 이렇게 그냥 혼자서 내가 퀴어인 건 알겠고 주변에 뭐 친구들 몇 명 있고 뭐 애인도 있고 이렇게 정도만 있어도 어느 정도 힘이 되는데 심지어 항상 그러잖아요. 뭐 퀴어 문화 축제 퍼레이드에 가서 사람들이 퀴어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고 힘을 얻고 퀴어 프라이드를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용기를 가지게 되고 뭐 에너지도 나고 그렇게 1년을 퀴어 문화 축제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사실은 뭐 퀴어 운동을 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저희들도 서로가 연대한다라는 게 되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자가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것들이 모여서 조금씩 더 견고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느낌을 무직행동에서 저도 같이 이제 레주파와 함께 하면서 느끼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는 외부적으로 사실은 호림님께서는 외부적으로 뭐 인권 포럼으로 외부 분들과 같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매년 했던 것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조금 더 정부에게 요구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현수막 행동도 소주님께서 얘기해 주셨고 내부적으로도 잘 다질 수 있는 이제 캠프에 대해서도 인권가 대회도 활동가 대회도 이제 한이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뭐 안팎으로 되게 알차게 무직행동에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무직행동을 함께하는 레주파 소속이라서가 아니라 네, 아마 듣는 언니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때까지 해왔던 활동과 그동안 뭔가 자랑하고 싶은 활동도 얘기해 주신 김에 현재 이제 무행에서 뭐 지금 하고 계시는 거 계속해서 진행하시기도 하겠지만 또 올해 무행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무행에서 진행 중인 활동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주님. 이제 저희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제 이렇게 촉구하고 요구하고 이제 활동도 하고 그 외에 어떤 성소수자 이슈에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 혐오와 차별을 좀 선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꼭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그 동성혼이 되면 안 된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동성 결혼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아니거나 그 동성 결혼을 얘기하는 어떤 재판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성소수자 인권 얘기하면 차별금지법 얘기하면 동성 결혼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그 공격을 하거나 약간 좀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데 그래서 무직행동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동안 하던 것들을 좀 이어서 하는 것과 더불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이제 쭉 이어가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 동성 결혼을 동성 결혼이 법제화된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결혼을 그러니까 성별에 관계없이 그 혼인을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해서 혼인평등, 동성결혼 법제화를 조금 집중해서 좀 다뤄서 이제 그 캠페인도 하고 투쟁도 하고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뭐 여러 나라에서
동성혼 법제화가 됐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한국에서도 들을 때마다 아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급기야 이제 이민까지 가시는 한국 퀴어 분들도 많고 사실은 기다리다 못해서 그냥 이민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동성혼 법제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저희도 다시 그 이민 간 나라처럼 어느 정도 좀 더 희망적인 희망을 가지고 퀴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그게 뭐 지금 올해 준비한다고 바로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중인 것 같은데 뭐 이 활동에 집중을 하면서 뭔가 조금 더 신경 쓰시는 부분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 활동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기도 하고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사실 이 동성 결혼 법제화 혹은 혼인평등이라고 불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그 소수의 활동가들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기도 하고 좀 다 같이 조금 같이 활동하고 같이 만나고 같이 얘기를 해야 그나마 조금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무지개행동 그 소속 단위들을 포함해서 그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랑 같이 이 얘기를 조금 나누고 좀 목소리를 같이 좀 모아보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좀 더 할 예정입니다. 네, 맞아요. 사실은 뭐 인권 단체들이 인권 투쟁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은 하고 있긴 하지만 활동가들만이 이 투쟁을 하고 있으면은 사실 그거는 그냥 더 이상 진행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이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과 지지를 해주는 사람과 뭐 가능하다면 함께 이렇게 나서주는 사람들이 또 이제 활동가가 아니더라도 있어야지 이 활동가들도 추진력을 더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활동가가 되라는 말을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무엇을 내가 해야 할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 활동은 쟤네가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되게 많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성혼 법제화라는 의제가 성소수자의 다양한 삶의 모습,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차별의 대상,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어떤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의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성소수자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많이 가시화될수록 사실은 동성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성소수자 의제와 관련한 이 사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저 먼 곳에 있는 어떤 되게 낯선 존재가 아니라 뭐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뭐 내 가족으로 성소수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알아가고 그런 삶의 어떤 희노애락에 함께 공감하고 이런 사회들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미 되게 SNS나 뭐 유튜브나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성 커플로 이렇게 가족을 꾸려서 살고 있는 분들이 되게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올려주시잖아요. 맞아요. SNS에도 있고 유튜버로서도 계시고. 그래서 뭐 외국에서 결혼식을 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한국에서 결혼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혼인 신고는 접수까지는 되잖아요. 그래서 접수를 그냥 일부러 넣는 분들도 요새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행동들이 사실 운동이랑 되게 이어져 있는 것들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소소하게 많이 이렇게 전달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이런 운동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SNS 많이 하시고 정말 성소수자로서의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운동에 함께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SNS로도 이제 뭐 SNS가 아니라 뭐 공개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더 커밍아웃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익명으로 SNS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 영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퀴어로서 조금 더
잘 살아만 주시는 것도 사실은 그러다가 한 번씩 기회가 되면은 뭐 오프라인 축제 같은 거,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한 번씩 참석해 주시는 것도 사실은 저는 충분히 그것도 좋은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신 언니분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 호림님 얘기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나 정도 생각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뭐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현재 무행에서 지금 진행 중인 이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조금 이것도 차별금지법 제정 이때까지 한 15년을 노력해온 거와 같은 결이기도 하지만 조금 초점을 이제 한 군데로 맞춘 거잖아요. 동성혼 법제화로. 그래서 동성혼 법제화를 향해서도 사실은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 뭐 다른 소식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어디서 뭐 확인을 주로 할 수 있을까요? 무직행동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방법이요. 일단은 무행은 인별은 없고요. 네. 나머지 SNS는 가지고 있어서 네. 무행의 그 SNS 계정들을 보시면 네. 어떤 활동들을 할지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조만간 그 동성혼 의제와 관련한 활동을 전하는 SNS 계정도 네. 이렇게 다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설이 되면은 네, 그런 계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고 나는 또 내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과 연결될 수 있을지를 네. 네, 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뭐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뭐 구독이라고 하고 그냥 눈팅이라도 하시는, 눈팅이란 말 요즘 잘 안 쓰나요? 어쨌든 이렇게 둘러만 보는 그런 SNS에서 무직행동이라고 검색하시면은 그런 인별그램 말고는 다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레주파를 통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소식은 전해드리고 있을 테니까요. 조금 더 빠른 소식은 물론 SNS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무직행동이라는 단체에 소속돼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도 들어보긴 했지만 사실은 무직행동도 각 단체가 모인 거고 그 단체들도 각 활동가들이 개인이 모여서 같은 뜻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 활동들을 꾸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개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무직행동 집행위원까지 하고 있는 활동가라고 하면 되게 엄청나게 대단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활동하시는 건 엄청나게 대단하게 많긴 하지만 근데 첫 시작은 사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태어난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은 활동가가 돼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집행위원회도 하시고 이렇게 활동을 더 많이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로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하긴 해요. 세 분은 어떻게 활동가가 되셨나요? 네, 한이님께서는 어떻게 활동가가 되셨어요? 저는 뭐 대학교 다니거나 이럴 때는 전혀 네. 이런 거랑 연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학생운동이나 이런 쪽도 연이 없었고 네. 사실 뭐 이런 활동이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었는데 네.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로스쿨을 다녔는데 그때 제 정체성 고민을 본격적으로 할 때였어요. 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제 트랜스젠더로서 이제 로스쿨 졸업하고 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그때 이제 커미아웃을 할 생각인데 커미아웃을 한 성소유자로서 네. 어떻게 법 쪽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지금 있는 이제 희망을 만드는 법, 저희 줄여서 희망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희망법이라는 단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메일을 보냈었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 네. 뭐 진로를 한번 상담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지금 희망법에 있는 한가람 네. 이제 구성원이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한번 찾아오라. 네. 그냥 찾아갔죠. 네. 몇 번 면담을 했더니
제가 나름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갖고 자기가 하고 있는 뭐 네. 연구회가 있대요. 네. 그 성적지향 성벌정책에서 법정책 연구회라는 네. 연구회가 있는데 네. 거기 한번 나와보는 게 어떠냐. 어. 그래서 뭐 다음 주에 회의가 있는데 한번 와라. 아.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끌어들인 거죠. 그때부터 네. 거기에 가다 보니까 거기가 또 이제 무지개행동 소속단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걸 하면서 아, 무지개행동이라는 게 있다 알게 되고 또 다른 성소수자 단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성소수자 단체들과 만나다 보니까 또 이것도 같이 할래 하니까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수렁으로 이렇게 빠져들다가 네. 졸업하고는 그냥 지금 희망법에 이제 취직을 해서 지금 이제 쭉 2017년부터 쭉 희망법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사실은 활동가의 길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건 아니고 그냥 홀라당 정신 차려보니 활동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그냥 약간 친구 따라 놀러 왔다가 이렇게 그냥 한번 와볼래? 왔다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네, 호림님은 어떻게 하다가 활동가가 되셨나요? 저는 사실은 성소수자로 정체화한 거 자체가 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애인을 대학 때 만나면서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뭐 여자를 좋아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된 거죠. 네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성소수자인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아. 그냥 연애하는 애인이랑 애인 친구들 정도의 되게 약간 좁은 인간관계 이쪽 인간관계 되게 좁잖아요. 맞아요. 근데 뭔가 사람들이랑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과거를 네. 이해할 수 없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단체들의 활동에 참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래서 초반에 활동은 그냥 대학생으로 그 행성인 당시 동인연의 회원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회원이었어요. 네. 근데 활동에 점점점 저도 약간 조금씩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게 되고 내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졌는데 네. 어떤 진로 혹은 직업으로 활동가가 되겠다라는 막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성소수자 관련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돼볼까라고 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대학원에서도 관련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그런 연구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는 되게 느리고 미약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약간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은 아니라서 직접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미 참여하고 있었지만 그냥 내가 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나서 상임 활동을 시작한 거는 사실은 작년부터예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러니까 회원으로 이렇게 다른 일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활동을 한 거는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전업 활동가 이거는 네. 그만큼 약간 고민의 시간도 나름 길었던 것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전업 활동가, 상임 활동가로 하려면은 그 자체가 직업이 돼 버리는 거니까. 맞아요. 예, 진로잖아요. 결국은 직업을 고민하는 거니까 고민을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했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상임 활동가가 되어보시니 어떠신가요? 뭔가 이 답답했던 게 좀 해소가 되나요? 다른 종류의 답답함은 있는데 일단은 되게 그냥 사실은 활동을 계속 오래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서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아직 만 1년 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네. 2년 차니까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힘든 것보다는 그냥 즐겁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소주님께서는 또 이제 어떻게 활동가가 되셨는지 저희가 또 계속 기다려지는데요. 지금 두 분께서는 뭐 어쩌다가 활동가가 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적성에 맞아서 이제 결국은 활동가가 되신 분들도 있고 분도 계시고 소주님께서는 또 어떤 케이스일까요? 저는 사실 되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활동을 하는 것에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성소수자 시기를 보낼 때 사실 좀 힘들었던 시기가 좀 있어가지고 네. 다른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이런 힘듦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 미래에는 네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사회가 되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뭐 작은 거라도 좀 나중에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꿈을 그렇게 키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가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주님께서 가장 먼저 가장 이르게 활동가로서 정체화를 하신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장래희망을 이룬 사람. 그러니까요. 어릴 때부터 나는 활동가가 될 거야와 비슷한 이런 맥락으로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던 거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되어보시니 어떠신가요? 꿈을 이루셨는데. 사실 엄청 행복한 순간도 많지만 사실 네. 이제 어쨌든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세상의 벽이라는 게 너무 단단하고 높고 너무 잘 안 부서지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힘들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세상에서 뭔가 차별이라든가 혐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약간 오히려 답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활동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활동할 수 있어서 더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활동을 하는 게 나의 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 뭐 만약에 활동이 꼭 해소 방법이 아닌 분들은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아까 뭐 호림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다양한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그것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조금 더 공감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에 후원을 하는 것도 사실 저는 되게 좋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단체는 정말 많고 이 틈에 잠깐 홍보를 하자면 무지개행동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소속 단체들이 나와 있고 그 소속 단체들별로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들로 들어가셔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한번 구경해 보시고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은 마음에 드는 단체, 나는 이 단체가 하는 활동이 내가 생각하던 거랑 비슷해. 내가 이렇게 응원을 하고 싶어. 조금 더 지지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다면 뭐 하나나 뭐 여러 군데도 좋고 소액이라도 이렇게 후원을 좀 해주시는 것도 되게 활동가들에게는 많은 힘이 된다는 것 한번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사실 준비한 질문이 되게 많긴 한데 저희가 일단은 잠깐 숨을 돌리고 와서 나머지 마무리 토크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꿈을 이루신 소주님께서 혹시 여기 이제 레주파 방송까지 이렇게 방문해 주신 김에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다면 아니면 뭔가 지금 듣고 계신 언니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곡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함께 언니들이랑 듣고 싶은 노래는 핑크라는 가수의 Dear Mr. President,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이런 어떤 제목의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도 그렇고 이제 이 노래 가사가 향하는 사람도 그렇고 약간 지금 언니들이랑 나누고 싶어가지고 가사 중에 그런 가사도 있거든요. 어느 아버지가 그 딸이 이제 성소수자라고 버리겠느냐 막 이런 가사도 있고 한데 좀 가사도 나쁘지 않아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핑크라는 이 아티스트 분 자체도 이제 저희가 아마 좋아하시는 언니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간만에 저도 한번 들어볼 것 같네요. 그러면은 핑크의 Dear President. Dear Mr. President. 그냥 Dear Mr. President. 네, 다시 할게요. 그럼 핑크의 Dear Mr. President 듣고 저희 또 돌아올게요.
네, 저희 소주님의 신청곡 핑크 노래 듣고 왔고요. 저희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로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즐겁지만 저희도 맞춰야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또 각 단체별로 또 모셔보면서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고, 그래도 이 질문만은 저는 빼고 싶진 않아요. 네, 각자 이렇게 무행 집행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뭔가 즐거웠거나 좀 힘들었던 에피소드가 어떤 게 있을지 각자가 조금씩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요, 소주님? 사실 그 활동하면서 즐거운 순간이 엄청 많지만 그게 이제 뭐 정부나 국가가 변해서 즐거운 순간은 사실 많지가 않아가지고 거의 잘 없죠. 네, 그래서 이 질문을 듣고 생각나는 거는 어쨌든 아까 호림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렇게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약간 즐거운 순간들인 거다라는 생각이고 또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힘들었던 거는 그 방금 말했던 거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국가? 정부? 그렇죠. 사실은 결국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성소수자 이제 어쨌든 단체이니까 구성원들도 만나고 네. 또 언니들이 퀴어일지 아닐지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약간 행복한 순간이 참 많이 없구나 살면서. 그러니까 그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행복을 충분하게 이제 막 와 진짜 기쁜 소식이다 막 이렇게 할 만한 게 많이 없다는 게 좀 살면서 그러니까 활동하면서 조금 아쉽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활동은 꾸준하게 하고 있지만 그만큼 내가 하는 활동의 양만큼 내가 활동을 많이 한다고 더 열심히 한다고 더 강하게 한다고 세상이 그만큼 비례해서 빠르게 바뀌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네, 특히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실은 활동하지 않는 퀴어 분들도 지치는데 이렇게 앞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 지치기 마련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도 한혜님이랑 소주님도 조금 공감하시는 힘들었던 점일 것 같아요. 하지만 각자 또 다른 에피소드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희님께서는 또 즐거웠거나 힘들었던 에피소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듣고 약간 힘들지만 좀 힘이 됐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2020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이제 대중 집회를 못 하다 보니까 네. 그 국제 성소호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해서 신촌역에 광고를 걸었었어요. 현수막 광고. 네네. 성소호자는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얼굴로 했었는데 네. 이 게시하고 한 하루 만에 이제 누군가 칼로 찢어갖고 네, 맞아요. 다시 게시를 하는 일이 있었고 한 달 게시를 하는데 계속 누군가 와서 새벽에 와서 훼손을 하고 가는 거예요. 뭐 낙서를 한다던가 뭐 있는 거 포스트잇을 막 떼간다던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게시 3일 앞두고는 이걸 지키기로 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그냥 그 열 때부터 닫을 때까지. 근데 신촌역 열리는 게 4시 30분 정도 열리거든요. 매일. 네.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오려면 한 3시에 일어나갖고 아침마다 와서 밤 12시에 이제 있을 때까지 거기에 죽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사실 진짜 아침에 오는 게 힘들었는데 한편으로는 근데 있다 보면은 정말 전혀 모르는 분들이 와갖고 그냥 말없이 가만히 지키고 있는다던가 뭐 응원의 포스트잇을 열심히 붙여둔다던가 뭐 꽃다발 놓고 간다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상황들이 좀 화도 나고 그렇지만 동시에 이렇게 정말 한 마음으로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이 또 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때 코로나 때문에 함께 만나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 또 눈앞에 볼 수 있어서 동시에 좀 힘이 됐던 것 같고 사실 저희로서는 되게 성공한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부산에서도 이번에 한번 또 비슷한 캠페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름으로 단체 이름과 개인 이름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전국적으로 조금 더 많이 열려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 곳곳에 퀴어들은 또 다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호림님께서는 어떤 게 즐겁거나 힘들었던 에피소드일까요? 사실 힘들었던 거는 소주님 얘기하신 게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추가 에피소드 이렇게 딱 이게 생각이 나는 거는 없고요. 그냥 즐거웠던 에피소드는 그냥 무행 활동만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행복했었던 날은 지난 2월 21일
그 앞에 앉아 계신 소주님이 원고였던 그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그 항소심 승소한 날이 정말 제일 행복했었던 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사실은 정부나 국가가 바뀌는 것은 굉장히 느리지만 성소수자 인권 관련해 사실 변화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도 계속 개선되어 왔고, 그러니까 뭐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어떤 크고 작은 성취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법부를 통해서 동성 커플이 차별을 받는 것,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실은 사실혼 관계랑 다르지 않다. 근데 사실혼 관계랑 다르지 않다는 건 사실은 법률혼, 그러니까 결혼한 커플들이랑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그런 판례들이 모이면은 결국은 나중에 법안이 만들어진다거나 대법원 판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근데 그날 정말 행복했었던 것은 그냥 그 사건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 SNS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때로는 되게 우리가 어떤 차별을 받고 있어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함께 이것에 대해서 반대해요.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되게 많이 전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커뮤니티에 되게 어떤 힘든 것만 계속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종류의 일종의 부채감 비슷한 것도 사실은 있거든요. 활동을 하면서. 근데 이번에는 정말 기쁜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 커뮤니티에서도 그걸 너무 기뻐해서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사람들 퀴어분들의 반응들도 되게 좋았었죠. 간만에 나온 기쁜 소식이니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너무 재밌는 얘기를 사실은 되게 흥미로운 얘기이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뭐 활동가들이 뭘 하는지를 굳이 찾아서 이렇게 듣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언니분들께서 조금 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저희가 다음 달에도 12월까지 쭉쭉 매달 4주차마다 계속해서 활동가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테니까 아쉽지만 오늘은 이제 여기서 곧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짧게 출연한 소감을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호림님부터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 레주파가 제가 처음 활동 시작할 때부터 사실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저희 기억에는. 2005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훨씬 전부터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레주파를 듣는 언니들이 그거를 그때부터 들어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알게 돼서 들은 젊은 세대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누가 들을지 어떤 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활동하고 있고 또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되게 힘들다 그리고 세상이 안 변할 것 같아 세상이 점점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정말 레주파가 시작했을 그때쯤으로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면은 안 변한 것 같지만 계속 끊임없이 변해온 부분들이 있고 특히 성소수자와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는 정말 많이 변해왔다라는 것을 제 또래 이상이 된 언니들은 과거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많이 변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언니들도 안 변해, 한국은 안 변해 이런 어떤 생각보다는 변하고 있고 변할 거야라는 생각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단지 속도가 좀 느릴 뿐이다. 네, 그러면 한혜님께서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희 무행의 집행위 활동을 많이 했지만 이게 이렇게 무행의 활동을 어떤 라디오,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활동들을 소개하고 또 각자 개인 얘기들도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 사실 저는 이제 여기 질문 중에 무행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인데 사실 무지개인도 정관상 해산할 수 있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모든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없어졌을 때 다른 하나는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없어질 거라고 기대할 수가 없을 때 이거는 완전히 실패했을 때 활동이 근데 전자를 위해서 목표를 해야겠죠. 그래서 모든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없어져서 무행이라는 조직이 해소할 때까지 좀 함께 이제 레주파 또
코너를 듣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네네. 또 여기 언니들도 함께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무지개행동 단체들 활동들 많이 들으시면서 같이 좀 함께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꼭 첫 번째 이유로 해소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주님 오늘 출연 어떠셨어요? 네. 일단 이렇게 이제 언니들이랑 진짜 오래전부터 꾸준히 소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레주파의 응원과 존경의 어떤 말씀, 박수를 네. 보내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네. 저는 이렇게 오늘 미리 질문지 받고부터 오늘 올 때까지 계속 생각했던 게, 네. 그러니까 저 이렇게 녹음 라디오 미디어로 이제 이렇게 라디오 녹음도 하고 이렇게 해보는 게 좀 되게 처음이라 어색하고 한데 네. 어쨌든 우리 커뮤니티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네. 또 어쨌든 함께 좀 같은 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분들이 또 언니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또 언니들이 꼭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레주파에 대한 응원과 언니들의 행복까지 이렇게 다 같이 빌어주신 소주님께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세 분 다 저희가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언니들께 제가 이제 하는 마지막 인사를 한 번 정도 같이 부탁드려보려고 하는데 저희 클로징 때 따로 나오기도 하지만 게스트분들께서 같이 해주시는 저희의 마지막 인사인 언니들 잘 자요 하면 굿나잇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언니들, 오늘의 무지개 트럭은 어떠셨나요? 저는 새로운 코너들과 함께 언니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엔지니어 숑숑님과 저의 호흡, 이후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무지개 트럭은 더욱 알찬 트럭으로 4월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 Check it out, huh? Check it out. You gotta listen.